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5월 3일.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선자들을 향해서 단일 체제 혹은 뭐 일부에서는 일극 체제 이런 말까지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뉘앙스의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이 발언을 두둔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톤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강제로 한 말이 아니고 권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것은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이런 사례를 제가 몇 차례 봤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옳지 않다. 충분한 토론 끝에 당론으로 결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따라주기를 권고하는 게 당내 지도부 원내대표로서 요청드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재명 대표 말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은 권고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강제까지는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강제하겠다라는 말을 민주당의 지도자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요. 당부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자, 당 대표가 한 말을 원내대표가 조금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이제 그런 발언을 뒤이어서 한 셈인데 성천 의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저 발언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 국회의원 개개인은 그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이런 투표를 강제하는 것이 맞느냐, 권고라고는 했지만 강제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근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왜냐하면은 일단 그 자유롭게 치열하게 토론하되 그래도 당론이 결정되었을 때는 좀 따라라. 왜냐하면은 지금 22대 국회가 지금 예고되고 있는 것이 물론 대통령께서 다른 입장 전환을 보이실 수도 있지만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시고 야당에서는 또 법안을 밀어붙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 재의결로 갔을 때 여당 내에서 8표의 이탈표만 나오면 재의결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단일대로 좀 모여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그 개인의 소신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가 미국에서는 중앙당의 공천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걸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기 때문에 개방형 그 공천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다음 선거 때 뭔가 공천의 보복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의원 내각제 국가들로 가게 되면 유럽의 국가들은 당론 투표를 거의 100% 따릅니다. 다만 조건이 뭐냐면 정말 자유로운 그 당내 토론이 있다는 민주적 토론이 이루어져서 당론이 결정된다는 믿음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의견에 따라서 그냥 당론이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 당론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론을 열심히 따르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에서 과연 정말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가 저는 여기가 포인트라고 봅니다.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그렇게 하실 거라면 당 운영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유로운 운영이 돼야 된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당 운영이 뭔가 자유롭게 얘기해봐. 근데 약간 대표께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근데 난 짜장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잡채밥, 탕수육 시키셨던 분들 지금 요즘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자유로운 선택권이 과연 있는가라는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있어야 방금 말씀하신 그 권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직장인들이 이제 부장이 좌장이 돼서 오늘 저녁 회식하고 가서 보면은 이제 다 쭉 앉아 있는데 자, 오늘 저녁 내가 쏠 테니까 마음대로 시켜 해놓고 맨 먼저 부장이 나는 근데 짜장면. 이제 그걸 아주 재미나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아까 그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중에 이제 그 당론으로 어렵게 정했는데 몇몇이 반대를 해서 그래서 이게 좌절되는 사례를 봤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대표로 당을 이끌면서 이런 사례는 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 보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자 제한법 이런 부분들 같은 게 시장에 좀 반한다, 시장 원리에 반한다고 해서 아마 소위 가정에서 아마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좀 반대했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당론이 마구 모아지기 전의 일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해진 당론을 그러니까 지금 반대해서 이렇게 입법이 무산된 사례는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교수님, 그런데 예. 중요한 이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직전에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의원총회를 열잖아요. 예. 되게 그 자리에서 당론으로 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당론이라는 것도 모든 법을 다 강제 당론화하지는 않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정치적 민감성이 덜한 정책에 관련된 법들 같은 경우는 예. 의원들의 소신에게 맡기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헌법 정신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국익을 우선하되 양식금 투표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사실은 이 지금 강제 당론을 뭐 물론 필요할 수도 있죠. 뭐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도 바뀌지 않다. 네. 계속적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갈 것 같다 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서서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건 분명히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강제 당론은 정말 최소화해야 된다는 네.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떠한 당에 한 목소리만 있다는 것은 그건 공당이 아니죠. 사당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민주당의 역사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백화점 제방처럼 꽃이 필 때 민주당은 항상 집권당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이 사실을 꼭 유명하시기 바랍니다. 네.